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오늘 라이딩은 원래 서울에서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양수역까지 올라갔는데 오랜만에 서울에서 라이딩을 해보려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양수역에서 출발해서 잠수교까지 다녀오는 코스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기예보가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양수역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설마 하면서 양수역 더 가까이 갔는데 가까워질수록 빗방울이 더 굵어지더라고요. 결국 자전거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서울까지 올라간 시간도 기름값도 또 기대했던 마음도 모두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허탈한 기분이었습니다. 뵐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제천으로 내려오는 중에 너무 아쉽잖아요. 제천의 날씨를 보니까 제천은 저녁쯤에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쉬워서 문득 같이 동호회에서 객원 멤버로 계시는 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렸는데 마침 그 형님도 오전에 일이 있어서 라이딩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평창 방향으로 가볍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제천에서 평창으로 가는 길은 제가 정말 많이 다녔던 길입니다. 초반에는 좁은 시골길이 이어지게 되고요.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 구간을 꽤나 자주 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차도 별로 없고 풍경은 굉장히 좋아요.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타기에 딱 좋은 길이에요. 그날도 정말 천천히 갔습니다. 평속이 21, 22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초반에 10km 정도 가는데 그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정말 천천히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정말 힐링 라이딩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큰 도로에 들어가는 순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속도를 제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아쉬움과 허무했던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운동이 되는, 잘 탔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라이딩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33, 35 이 정도로 계속 쭉 갔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그 정도면 평범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게 편한 속도는 아닙니다. 계속 힘을 많이 써야 유지될 수 있는 속도예요. 속도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오늘 편하게 타기는 글렀구나, 왜 이렇게 달리고 싶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몸이 이상하게도 좋았고 오전에 자전거를 타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울까지 갔다가 허탕 친 게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평소보다 훨씬 더 페달링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로테이션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하고 그 형님께 2명뿐이지만 계속 선두를 바꿔가면서 달렸던 거죠. 앞에서 바람을 전부 막기도 하고 뒤에서 공기정을 줄이면서 좀 쉬어가기도 하고.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번 라이딩에서 정말 크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팩주행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제대로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우리 동호회는 팩주행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동호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 만한 사람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흉내는 내봤는데 그냥 보통은 30km 속도의 이하에서 팩주행을 하다 보니까 공기저항이 줄어들어서 쉴 수 있는 건지 또 앞에서 맞고 가는 게 더 힘든 건지 이게 사실 큰 구분은 많이 안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형님하고 팩주행을 하니까 이게 팩주행의 힘이고 이게 팩주행의 묘미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깨닫게 돼요. 제가 선두에 설 때에는 심박이 165에서 17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올리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정도면 속도를 한 35 정도 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 형님이 이제 로테이션에서 선두를 서게 되니까 뒤에 딱 붙어가니까 속도는 그대로인데 심박이 150 정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박이 15에서 20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속도는 똑같고 오늘따라 몸이 좋았는데 165에서 170 심박으로 가다가 150으로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래서 팩주행을 하는구나, 이래서 팩주행을 하면 더 빠르게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번쩍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보면 분노의 케이던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는 저는 케이던스를 높이는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를 낼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날도 대부분 95에서 100, 좀 더 빨리 달 때는 105 정도까지 유지하고 달렸었고요.
예전 같았으면 기어를 계속 바꾸면서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케이던스로 속도를 계속 조절을 하면서 어차피 속도는 거의 33에서 35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조절을 하고 가게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어 변경보다는 다리를 조금 더 빨리 돌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평창까지는 큰 어필은 없습니다. 짜잘한 이제 어필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탄력으로 넘어갈 수 있고, 대부분 좀 힘을 내면 조금만 버티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필이어서 이 방식이 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쉬고 다시 앞으로 나가고 또 케이던스로 속도를 맞추고 심박도 내가 나름대로 조절하면서 이 라이딩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이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버텨서 조금 더 끌어들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쭉 버티고 가니까 그날따라 잘 됐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정말 다리를 돌렸던 것 같아요. 결국 평창이 거의 갈 때쯤 마지막 어필을 살짝 넘으면 이제 내리막길 가고 거의 평지로 강을 끼고 이제 평창까지 가게 되는데, 뒤에서 형님이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두를 서고 있을 때였는데 저 심박 170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나는 180을 넘었어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좀 있다 보니까 그분은 아무래도 그런 힘을 내고 그런 속도를 내려면 더 많은 심박이 필요했던 것 같고, 저는 컨디션도 굉장히 그날 좋아가지고 170만 돼도 그걸 잘 유지하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진 날이었는데 그 서울 라이딩도 못했고 시간도 날리고 기분도 날리고 기름값도 날리고 다 날리는 날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라이딩이 되지 않을까. 내가 언제 어느 사람들과 그런 라이딩을 해보겠으며 그런 제대로 된 팩주행을 한 20km라도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쉽지 않겠다. 왜냐면 저도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그 형님이랑 또 단둘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어필을 굉장히 잘 가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평지가 좀 잘 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런 라이딩을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날린 게 아니라 날린 것으로 새로운 것을 찾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재밌게 즐겁게 탔고요. 물론 팩주행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앞자전거와 바퀴가 겹치면 큰일 나겠죠. 부딪히면 이제 큰일 나요. 보통 영상 같은 데 보니까 뒤에 있는 분이 앞에 자전거 속도를 못 맞춰가지고 바퀴가 겹치면 붕 떠서 날아가더라고요. 저럴 수 있나 싶은데 대부분의 영상이 그렇습니다. 그 위험성이 반드시 있고요.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그만큼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나 팩주행을 잘 하니까 재밌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저도 오랫동안 가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힘들지 않게 간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분노의 페달링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